어떤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까요? 전세가 다시 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금리 인하만 마냥 기다리는 사람, 아무 결정도 안 한 채 시간을 보내는 사람. 이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비싼 선택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홈두부입니다. 2026년 부동산,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게 가장 궁금하죠?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극단적이죠. 지금 가장 위험한 생각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이겁니다. 왜냐면 집값보다 먼저 공급, 금리, 전세 월세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해가 되거든요. 2026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총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공급이 부족하다? 실제 얼마나 부족한가? 서울 기준으로 보면 2024년, 2025년 연간 입주 물량은 4만 세대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1만 6천 세대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단순해요. 서울은 매년 자연적으로 생기는 수요만 해도 수만 가구인데 신규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이 공급 부족은 서울 전체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직주 접근성 좋은 지역, 이미 인프라가 완성된 동네,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서 체감이 훨씬 커요. 반대로 입지가 애매하거나 대체 가능한 지역은 공급이 줄어도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026년 공급 이슈의 본질은 집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집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해요. 두 번째, 금리,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로 가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담대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2022년, 2023년에는 5, 6%대 고금리 구간에 비하면 확실히 내려온 상태죠. 시장에서는 내년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금리가 예전처럼 2%대로 확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금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고 추가 하락은 있더라도 속도는 느리고 폭은 제한적입니다. 이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대출 폭증이 아니에요. 대출은 이렇게 작동해요. 소득이 안정적인 실수요자, DSR 여유가 있는 경우, 감당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 이 조건이면 대출이 아예 안 나와서 못 산다는 상황은 2022년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한계 가격대에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조금 내려가도 여전히 대출은 막힙니다. 그래서 2026년은 금리가 낮아져서 모두가 사는 해가 아니라 금리 변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는 해가 됩니다. 홈두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전세와 월세, 지금 수치로 보면 어떤 상황인가? 최근 몇 년간 데이터를 보면 서울 기준 전세 거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전세 대신에 반전세 월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10.15 규제에 따라 주택 매입 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전월세 물량이 감소했죠. 그리고 입주 물량 감소라는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에요. 전세 대출도 빡빡해지면서 이럴 바엔 월세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월세 지수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연 단위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이 큰 이유는 전세에서 밀려난 수요가 월세로 몰리고 핵심지에서는 월세 외의 대안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크게 안 움직이는 구간에서도 월세 부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세가 다시 늘어날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건데요. 반전세 비중이 확대되고 월세 거래가 증가하며 무주택자의 고정비 부담은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즉 집값이 정체돼도 주거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집값 전망보다 이 월세 구조를 몇 년 더 감당할 수 있나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까요? 전세가 다시 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금리 인하만 마냥 기다리는 사람, 아무 결정도 안 한 채 시간을 보내는 사람. 이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비싼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소득 기준으로 감당 가능한 가격대를 알고 있고 입지 기준이 명확하며 실거주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집값이 조금 오르든 말든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집을 제일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불안하게 버티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2026년 부동산은 폭등장도 폭락장도 아닐 가능성이 커요. 대신 공급 금리 임차 구조가 이미 바뀐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눈에 띄게 보이는 해가 될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더 이상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기다리면서 집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아니면 월세랑 이사비만 더 내고 있는 건지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2026년 부동산 전략은 이미 절반이 끝난 겁니다. 홈두부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번 로또 줍줍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두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